저는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치수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이오닉 5가 훨씬 넓은데 얘가 더 넓다. 손님도 치수는 저보다 작은데 몸무게는 좀 더 높잖아요. 그만큼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3초 줄게. 도망칠 시간. 3, 2, 1.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리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누가 작다고 했어? 아니, 저 처음에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아이오닉 5랑 어떻게 보면 치수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네. 아이오닉 5는 CUV라면 얘는 진짜 SUV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얘가 CUV라고 해서 조금 작은가 보다 했는데 빵이 일단 전면부 보시면요, 엠블럼이 하얀색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예뻐졌게요? 엠블럼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첨단스러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데일라이트 보시면요, 요즘에 나오는 폭스바겐 자동차들이 모두 다 이 라지에이터 그릴 라이팅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Q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옆에 점점점에도 지금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젠 S클래스 부럽지 않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알죠? S클래스도 여기 점점점 있고 BMW 7 시리즈 점점점 있잖아요. 솔리 그러면 일단 깜빡이 한번 틀어주세요. 네. 밑에가 들어오는구나. 약간 다크서클처럼 들어오네. 그러니까요. 나름 면발광이라서 요즘 차 같아요. 나는 요렇게 들어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아유, 벌레가 있네. 당연히 이 차량은 전기차니까 그릴이 없지만 하단에 바로 LG 배터리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아니, LG가 들어갔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자랑 LG? 그럼 국산차네. 그럼 우리 LG 배터리도 볼 겸 프론코드 한번 볼까요? 프렁크가 있나? 있겠죠. 한번 열어봐 주세요. 폭스바겐인데.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이게 후륜 구동이거든요. 뜨겁다. 뜨거워. 씨. 근데 아쉽게도 가스리프트도 없고 앞에 프렁크도 없어요. 그래도 요게 LG 배터리라는 거잖아요. 아니, 배터리는 손님 바닥에 들어가죠.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얼른 민망하니까 닫아볼게요. 네. 아니, 근데 얘 이렇게 보니까는 모델 Y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진짜. 근데 얘는 잘생겼고 모델 Y는 못생겼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델 Y 오너로서 좀 짜증이 나긴 해요. 약간 비피디님은 못생겼고 저는 예쁘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일단 사이드를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볼 점이, 이거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인치나 되는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돼요? 사실 전비 때문에 휠 인치가 좀 작아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훨씬 작아지는 게 유리한데 여기 보면 이 스타일을 포기 안 한 거지. 신발은 포기 못하지. 그럼요. 20인치 또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고요. 공력 휠이지만 까만색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구멍이 뚫려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프로라고 가니쉬가 딱. 이 위에 트림이 바로 GTX인데 아마 GTX는 추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서 봤을 때 A필러가 완전히 눕혀있지 않습니까? 아니, A필러가 이렇게 눕혀있는 거는 거의 EQS 아닙니까? 그니까요. 거의 이렇게 해서 완전 유려해요. 그래서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에서 이렇게 루프렉 있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사실 전비를 위해서는 없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 모델 Y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생겼나?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사이드미러는 공유를 하네요. 대신 크게 커졌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폭스바겐에서 보지 못했던 도어 캐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BMW iX랑 정말 흡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어쨌든. 아니, 소프트 클로징 없죠? 그리고 여기 이 C필러, 여기가 너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가장 예쁜 거는 바로 후면 리어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리어라이트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단 형식 도미노예요. BMW M3에 이게 OLED 리어램프가 적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정말 흡사하게 돼 있어요. 진짜 여기 하나 무너뜨리고 싶네. 이렇게 차다다닥 도미노 차다다닥. 솔리 그럼 저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네.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하세요? 저기요.
아, 이렇게 가운데 점등이 따로 되네요.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이 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좀 작아서 아쉬워요. 깜빡이가 또 밑으로 들어오네. 근데 시퀀셜. 아니 저기 라이트도 밑에 들어오더니 여기도 밑에 들어오니까 그건 조금 아쉽네요. 아, 그래요? 여기 한번 오, 전동식 테일게이트 적용이 돼 있어요. 뭔가 상당히 공간이 작아 보이는 느낌, 기분 탓인가? 여기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하나, 둘, 셋. 둘, 셋. 이게? 아하, 트렁크 공간은 테슬라가 이겼다. 이거 조금 아쉽긴 하네. 근데 용량만 따지고 보면 543리터에다가 만약에 2열 접으면 1575리터라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누워봐야죠. 그래, 근데 뭐 치마 아니에요? 치마 아니 바지예요. 오케이. 치마 바지. 네. 이거는 여기 뒤에 뭐 레버 없고요. 여기서 하는 거구나. 네, 여기서 이렇게. 절로 가! 화가 많으시네. 트렁크 공간 조금 실망하셨죠? 기대해주세요. 갑자기? 왜 저래? 일단 솔림 다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때요? 차박 가능합니까? 일단 썬루프 합격이고요. 그리고 비전 루프네. 평탄화도 거의 이 정도면 90%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올라간 정도지 테슬라 모델 Y보다는 더 높여지는 정도라서 차박 떠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앉았을 때는 가능합니까? 불합격. 근데 제 안전기를 책임져주는 애는 에스컬레이드밖에 없던데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피크닉 하기에도 정말로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죠. 그러면 과연 1열 어떤 느낌으로 전기차로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D? 차는 역시 펠리세이드지. 이 새끼 또 넣네? 야, 타! 오빠 이 차 뭐야? 오빠 차 또 뽑았잖아. 와, 이게 펠리세이드야? 우리 소리 어디 가고 싶어? 오빠 맘속. 그냥 카페를 가볼까? 뭐야? 이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언제 여기로 왔어? 바로 스마트 A200 플러스 2. 순간이동이야? USB만 연결하면 휴대폰과 상관없이 이게 태블릿 PC라고 생각하면 돼. 우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서 티맵, 넷플릭스,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어플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유튜브로 BPD 봐야지. 운전 중에 터치는 안 되지. 오케이 구글, 유튜브로 BPD 틀어줘. 봐봐,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나 주는 거야?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어디다 얘기하는 거야? 출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네. 아니 진짜 우리가 알던 폭스바겐의 느낌이 전혀 아닌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딱 보자마자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스티어링 휠이랑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다가 이 기어 노브가 한 세트예요. 이거 보세요. 오, 같이 움직이네.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만약에 키가 작아 이렇게 대부분 스티어링 휠 맞추면 이렇게 계기판이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얘 때문에 얘를 바꿔야 되잖아요. 오, 맞아. 그런데 이 기어 노브 위치까지 같이 바뀌니까 완전 이거는 인체공학적이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돌려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오. 그리고 소리도 나고 이거 바꾸면서 앰비언트까지 싸라락 바뀌어요. 봐봐요. 오호. 이것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저 앞에 싹 나오네. 이번에는 폭스바겐에서 앰비언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줬어요. 맞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들어와 있고 여기 앞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도어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멀티로 돼 있어가지고 색깔을 위아래 다르게 설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앰비언트 바로 있죠.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색 좋아요 여러분? 이런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게 12인치 12인치면 충분하네. 저는 한 13인치로 봤거든요. 그만큼 뭔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시트의 디자인이나 형상 뭐 이런 거 너무나 예쁘고 심지어 이 아이디라는 글씨도 약간은 스카치 처리가 돼 있어서 정말로 예쁘지만 이 스웨이드가 너무 더워. 근데 통풍이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에 좀 안 맞는 옵션을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폭스바겐 버튼들이랑 동일합니다. 제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겠어요. 왜냐면 얘도 살짝 날 보고 있고 얘도 날 보고 있고 요것도 날 보고 있거든요. 약간 운전석 쪽으로 꺾여 있구나. 맞아요. 꺾여 있고 얘 이 팔 파지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 보시면요, 여기 암레스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콘솔 박스가 없거든요. 콘솔 박스 이거예요. 이거요? 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이거. 짜라란. 컵홀더 이렇게 2개 있고요. 네. C타입 2개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 충전 패드. 와, 폭스바겐 많이 발전했다 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닫지 마시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플로팅 타입으로 콘솔 박스처럼 쓰는 건데 그거를 뺐다 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얘를 뺐다 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 이 하단부에도 약간의 짐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뭘요? 발씨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키도 바뀌었어요. 키요? 키가 진짜 새롭네. 예쁘죠?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으로. 이거는 진짜 폭스바겐 느낌이 아니다. 그쵸. 왜냐면 폭스바겐은 대부분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가죽 케이스를 끼고 다녀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좀 더 세련돼졌다. 맞아요. 또 칭찬할 게 뭐냐면 썬루프. 이 썬루프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닫아볼게요. 심지어 터치식이에요? 네. S클래스! S클래스랑 똑같은 방식이구나. 맞아요. 근데 저는 좋았던 점이 뭐냐면 네. 소리가 나요. 내가 누르면 터치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터치하는 소리가 나요. 요런 것도 다 소리가 나요. 뚝뚝뚝. 그리고 공조기에서 만약에 온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약간 소리가 안 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재생 버튼이랑 일시정지 버튼이 있는데 페달 진짜 귀엽다. 이거 노래 나오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노래가 아니라 유튜브지. 유튜브 PPD 네. 그래서 솔림 나올 때는 저렇게 멈춰가지고 안 보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야죠, 여러분. 도어를 보시면요, 여기에 아쉽게도 구멍이 둥숭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짐을 못 넣지만 이 안에 부직포 마감까지 처리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음료수병 같은 거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알리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나왔어요. 3,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휠베이스가 아이오닉 5보다 작지만 훨씬 짧죠?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확실히 SUV 느낌이라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아마 공간력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왜요? 치수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이오닉 5가 훨씬 넓은데 얘가 더 넓다. 형님도 치수는 저보다 작은데 몸무게는 좀 더 높잖아요. 그만큼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3초 줄게. 도망칠 시간 3 얘 똑똑하네. 왜요? 제가 나오니까는 시동이 그냥 꺼져요. 자동으로 꺼져요? 네네. 되게 전기 아끼는 애다. 과연 공간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래, 이 정도 돼야지. 저는 이거 작다고 해서 아니 얼마나 작은 거야. 또 힘들겠네 오늘 이랬는데 뭐야. 이 온도 조절 장치가요. 디지털이라서 너무 예쁘긴 하지만 허리를 숙여야 된다는 점. 많이 숙여야 되네? 많이 숙여야 돼요. 이건 조금 불편하죠. 너무 밑에 위치해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C타입 2개는 당연히 저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레그룸 한번 하나 둘 2개 반. 그리고 헤드룸도 헤드룸도 2개 반. 이게 공간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뭔가 아이오닉 5보다는 뭐 크다고는 말 못하지만 허벅지가 안 뜨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솔님, 네. 이거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되게 큰 단점이네. 아이오닉 5 EV6는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네. 진짜로 등받이 편안하게 거의 누워서 갈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게 안 됩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자랑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암레스트부터 내려주시고요. 아니 너 다음에는 꼭 고쳐서 나와라잉. 네, 똑같고요. 제타랑 똑같고요. 솔직히 저는 모델 Y, 뭐 GV70, 뭐 EV6, 아이오닉 5 그 어느 것보다 개방감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뭔가 공간이 왜 이렇게 크게 잘 뽑았지? 그니까요. 근데 가격은 제일 저렴하고. 자, 게임 끝났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 전기차는 타봐야 되잖아요. 빨리 시승 언제 시켜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고고. PPD
과연 폭스바겐에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내놓은 이 전기차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디님, 네. 이 ID4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폭스바겐의 첫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5,490만 원이니까 보조금 100%를 받을 수가 있어서 4천 중후반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거 왜 안 사요? 솔직히 약간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좀 차가 사진상 작아 보였거든.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뭐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 뭐 전기차 하면 당연히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차량은 405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 넘었어요? 어쨌든 넘었어요. 왜냐면 요즘 수입차 넘은 게 진짜 드물었거든요. 맞아요. 아이오닉 5, 6 아니면 EV6 같은 경우는 400km 중반까지는 항상 가거든요. 네네. 근데 수입차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는데 이거는 400km 넘었습니다. 사실 WLTP 기준으로는 네. 조금 더 높은데 우리나라 기준은 너무 약간 엄격한 거 아니에요? 많이 엄격하죠, 우리나라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405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한 450km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차량이 우리나라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더 큰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82kWh. 오, 진짜요? 우리나라 거는 77.6이니까 조금 더 높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은데요? 근데 사용 용량은 77kWh만 쓴대요. 뭐야.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그렇게 다 쓰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써야지 방전이 안 돼요. 제로백은요? 제로백이 구려요. 6초? 8.5초. 전기차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 치고는 토크도 좀 약해요. 이 차량의 토크가 31.6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들 보면 뭐 35.7 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토크감은 살짝 부족할 너무 수 있어요. 아쉬워요. 이 차량 휠베이스가 2765니까 실내 공간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에요. SUV는 어차피 바퀴 위에 의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오닉 5보다 더 큰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휠베이스가 짧은 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이 진짜 좁아요. 진짜 좁죠? S클래스네! 와, 거의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밟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데일리구나. 진짜 데일리카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전기차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스포츠로 살짝 바꿔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반응 속도 나쁘지 않은데요.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알던 그런 전기차의 엄청난 폭발력 막 치고 나가는 거 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금 활성화를 시켰고요. 차선 유지 보조도 지금 켰습니다. 제가 그럼 손을 놓고 한번 타볼게요. 갑니다. 그래도 실선과 점선을 얘가 인식을 해서 이게 표시해 주니까 이건 되게 편하다. 잡으라고는 좀 급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하네요. 한 10초 됐는데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전식이라 가지고 잡았을 때 바로 인식이 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CUV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SUV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면 시야 개방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A필러가 엄청나게 눕혀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아무래도 공기저항 개수를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누울 수밖에 없거든요.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너무 누워있어서 유리의 폭이 너무 작습니다. 근데 피디님 그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려고 테슬라나 EQS나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잘생겼어. 얘는 잘생겼어. 인정. 이게 진짜 그 차인데 한국 차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모델 Y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다른 편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네,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 얼굴의 생김새가 비슷하면서 정말로 얘가 잘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승차감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난 알지. 왜요? 폭스바겐이잖아요. 이게 바로 MEB 플랫폼이라고 해서 Q4도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거든요. Q4? 네. 진짜요? Q4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겉모습만 다른 거. 그래서 정말로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기차가 없다 그러면 이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오닉 5, EV6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월등히 옵션으로 따지거나 보면 이게 더 싸요. 왜냐면 단일 트림, 풀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은 진짜 옵션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얘는 그냥 단 하나, 이거 하나밖에 안 팔아요. 풀옵션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설림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BPD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